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승조고요. 오늘도 김영태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주 첫 방송 나가고 첫 방송 치고 비교적 잘했다 이런 칭찬도 들었지만요.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하라는 따끔한 지적도 받았고요. 청취자들이 얼마나 예리한지 제가 지난 시간 세계보건기구를 저도 모르게 WHO를 WTO로 잘못 발음을 했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런 지적을 받으면 상당히 진행자로서는 뼈 아픈데 가슴이 아프고요. 근데 저는 그런 글을 좀 봤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조합은 또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방송이다라고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또 되지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또 교육계에 희망을 주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상상해보세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로 국민TV를 후원할 수 있다면 의리의 고대리와 조합원들이 만든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국민TV와 지역협의회를 후원합니다. 국민TV가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대한민국 1등 자동차 보험이 되는 날까지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1688-1355 자동차 보험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MB만 반띵 정신이 있는 게 아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그럼 첫 번째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교육 뉴스 훑어보는 시간이죠. 교육 뉴스 토파 보기. 자,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에 저희가 국제중으로 유명한 영훈학원 이사들이 1, 2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는 사필 규정의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네, 대표적인 사학 비리 중에 하나인데 그 상지대 김문기 총장 결국 해임이 됐군요. 예, 그러니까 초중고의 대표적인 비리 사학이 영훈이라면 또 지금 대학의 그 비리 사학이 또 상지대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경제나 한겨레 등 아주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학비리 전력자로서 총장에 복귀해서 사학 분규를 촉발한 김문기 씨, 연세도 많아요. 83세인데 상지대 재단이 이분에 대해서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총장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한 지 넉 달 만이라면서요? 네. 예.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를 거부하다가 이사진을 해임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고서야 뒤늦게 해임을 의결했다는 건데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는 지난 3월에 학생 결손 수업 보충을 이제 소홀히 했다는 점, 그리고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이런 이제 부당 행위를 주도했다, 이런 종합 감사 결과에 따라서 중징계, 즉 총장 해임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상지대 재단이 5월 11일 처음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했고요. 교육부가 재심하라고 압박하니까 6월 10일에 겨우 한 달 늘려가지고 정직 2개월 처분으로 그런 식으로 버텼어요.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정직 1개월, 2개월. 이거는 뭐 선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교육위원 시절 보니까 공립에서는 그 60만 원 정도의 비리만 가지고도 해임이 되는데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부패 사학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상지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교육부가 다시 그 분쟁 당사자인 김문기 씨한테 총장 사퇴 권고를 했고요. 감사 결과 해임을 요구했는데 이걸 왜 이행하지 않냐. 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 등 그 학생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면서 7월 15일까지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 8명 모두를 해임, 즉 임원 승인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강한 그 압박성 계고장을 보내니까 마지못해 해임을 한 거죠. 정말 마지못해 해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상지대는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하는 말처럼 상지대 재단은 이날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해온 공재욱 교수 등 교수협의회 전현직 대표 3명을 또 해임을 해버렸어요. 이제 이른바 비판 세력 압박 이거를 계속 이어간 거죠. 예. 결국 상지대 재단이 김문기 씨를 해임한 것은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임시이사 파견을 막아보려는 고육책이다. 그래서 학교 정상화의 길은 아직도 멀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은 김영태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이 상지대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선 상지대 구성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김문기 씨 해임을 반기면서도 현재 이사들이 여전히 상지대 운영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상지대 정상화가 힘들다.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임시이사를 좀 파견해 달라. 이렇게 교육부에 거듭 촉구를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김 씨의 장남이 바로 재단 상임이사가 됐고요. 다른 7명도 김 씨가 추천한 인사들이니까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지대 재단 쪽에 그러니까 재단 쪽을 반대하는 이런 어떤 양심 교수들, 대표적으로 정대화 교수거든요. 이분을 파면했어요. 근데 교원 소청위에서 부당 징계로 판정받았고요. 또 총학생회장 4명을 또 무기정학시켰는데 역시 법원이 그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죠. 예. 그 외에도 뭐 직원들을 대량 그 징계를 했는데 누가 봐도 무리한 그 징계 행보잖아요.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이제 구성원들의 반발을 키워오고 있었죠.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상지대 문제 해결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자, 다음으로 알아볼 소식은 혁신학교 관련 소식인데 혁신학교가 5년 만에 816곳으로 늘었다고요. 예. 근데 워낙 그 혁신학교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집값이 들썩일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예, 한겨레하고 오마이뉴스가 좀 비교적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혁신학교는 학생들에게는 배우는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부모님들에게는 만족을 드리는 학교입니다. 김성환 교육감 표현대로 하면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학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학생들 또 학부모 또 선생님들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 싶은데 말씀해 주시는 거에 따르면요. 근데 이제 김 대표께서도 교육의원 시절에 혁신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혁신학교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혁신학교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 그 2009년 교육감 선거에서요. 김상곤 전 교육감님의 그 핵심 공약으로 이제 등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 혁신학교는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키워주고 협력적인 학교 운영, 뭐 이것으로 모두를 위한 질 높은 학교 교육을 하자는 뜻에서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후에 경쟁 위주의 우리 교육에 대한 반발 그리고 그 대안으로 교육 현장에서 아주 이제 큰 이슈가 됐죠. 그래서 지방선거 때 혁신학교 신설 및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교육감에 다 아주 대거 당선이 됐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는 올해 3월 기준 그 전국의 13개 지역에서
여섯 개 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에 11,612개 정도의 초중고가 있거든요. 예.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7% 정도네요. 높진 않군요. 아직은 예. 예. 근데 명칭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요. 예. 서울이나 경기나 전북은 혁신학교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전남은 무지개학교, 또 광주는 빛고울 혁신학교, 강원도 같은 경우는 행복 더하기 학교 이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름은 달라도 이제 그러나 추구하는 내용이나 방향은 같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은 이 무조건 혁신학교 수를 늘리다 보니까 질적 성장에는 소홀히 한 면도 없지 않다. 뭐 이런 지적도 들리네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혁신학교를 신선한 바람이 아닌 거품으로 평가하는 이제 일부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자기 지역 혁신학교를 굳이 나누자면 그 A급 혁신학교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 20%. 예, 또 다른 지역 그 한 선생님도 혁신학교의 철학과 취지대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 정도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단실 안에 이제 많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까 질 관리가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혁신학교 관계자들은 혁신학교를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철학, 지속 가능한 교육 운동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혁신학교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개의 교육청이 이제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예, 특히 혁신학교 대열의 진보교육감이 아닌 대전교육청도 처음으로 합세를 했다면서요. 예. 13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과 함께 대전교육청도 합류를 해서 예. 정례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6일 충북교육청이 밝혔는데요. 전국 14개 교육청의 혁신교육 담당자들이 참석한 혁신교육 담당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정례회의를 열어서 혁신학교가 전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회의는 이제 2달에 한 번 시도교육청을 돌면서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구나 경북, 울산 등 3개 교육청도 함께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교육 뉴스에 대해서 보다 깊게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밑줄 쫙 별표 3개 시간인데요. 어떤 뉴스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헤럴드 경제 등이 보도한 우리 아이 과외는 포기 못해. 자녀 사교육에 저당 잡힌 노라는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가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왠지 경제적으로는 출산과 그 양육에 심한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걸로 나타났다면서요. 예,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자녀는 삶의 기쁨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리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아이 교육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엄마 아빠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틈만 나면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하겠어요. 예. 정말 그 사교육비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 30조 원에 육박하는 이 사교육비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한국 사교육비 총액은 총 18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최대 30조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가구 소득은 늘었는데 전월세 등 집값 상승과 그리고 과도한 교육비 등으로 실제 중산층 삶의 질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왜냐하면 집값뿐 아니라 그 교육비 증가 때문이기도 한데요. 각종 학원비라든가 과외비, 즉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지출이 1990년에는 13.4%였는데 2013년에는 20.9%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거의 뭐 지금 7% 가까이 오른 상황인데 예. 그래서 많은 학부모가 사교육비로 인해서 노후 대비 등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저당이 잡힌 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예. 보건사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은 한국은 특이하게 자녀에 대한 그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한다. 사교육비 현황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우는데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두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출산율을 높이려면 자녀 양육에 뒤따르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고 활동 제한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 정말 심각합니다. 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 이것도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14년째 1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교육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OECD 교육 지표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GDP 대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4.9%로 OECD 평균보다 0.4% 낮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담은 낮은데 민간 이제 학부모 부담이죠. 민간 부담 비율은 2.8%로 OECD 평균이 0.9%인데 3배나 높거든요. 이제 교육 통계 지수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교육열은 세계 최고인데 우리 정부의 교육 여건이나 교육재정 투자는 낙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교육열과 함께 엄청난 부담을 떠안고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라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교육재정 확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나라는 분명 OECD 가입국입니다. 예. OECD 가입국 중에 교육 재정을 6% 이상 부담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 그 OECD 평균은 가자고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OECD 평균 이상의 교육 재정을 확대하자.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거에는 또 인색하거든요. 예, 예. 적어도 OECD 평균 이상 교육 재정을 확대해야 뭐 교육 환경 개선도 하고 무상교육 등 보편적인 교육 복지도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교육 복지는 진보냐 어떤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아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 자녀가치 국제비교 보고서라는 게 있네요. 네. 네, 전 세계 8개국 국민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녀 가치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군요. 네, 이번에 이것이 예. 공개됐는데요. 예, 예. 결과를 보니까 2012년 미국하고 스웨덴, 중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의 18,063명이 참가한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각국 국민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봤다고 보건사회연구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한국인의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는 이제 뭐 부정적인 항목도 꽤 높은 점수로 나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인은 부정적 항목인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 항목에서 가장 높은 2.84점을 얻었고요. 예.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다. 이 항목에서는 프랑스, 대만 다음에 세 번째로 점수가 높았고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한다. 이 항목에서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자녀가 기쁨을 주는 존재라면서 정작 우리나라 출산율은 높지가 않아요.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녀가 기쁨이라면서 아이는 안 낳죠. 예. 양면성, 이중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심리적으로 크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 그렇지만 현실 생활로 돌아가서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니까 또 개인 시간도 많이 뺏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정말 애는 낳고 싶은데 애 낳아서 대학 졸업 때까지 뭐 4억 내지 5억까지 든다고 하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빨리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만은 벗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